믿었던 사람이 칼을 들었습니다. AP그룹 인수 실패? 그건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게 만든 사람은 박성재의 새엄마 고성이었습니다. 인수 발표를 눈앞에 두고 이지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됩니다. 직원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심지어 박성재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대표님, 주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실사도 통과했고 조건 조정도 끝났고 잔금 일정도 맞춰놨는데 왜냐고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측이요. 전혀 모르셨어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박진석은 박성재의 아버지이고 업계 선배로서 이지혁에게 늘 조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단단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래서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이 왜요? 내 재무제표까지 봐주신 분인데요. 얼마 후 메일함엔 투자 철회 통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같은 날 빠져나갔습니다. 이지혁은 빈 사무실을 오래 걸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가 종이장처럼 가벼워 보이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고성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조건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자. 숫자로 생각하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숫자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을 했다가 지웠고 이지혁에게 전화했다가 끊었는데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책상 위 서류를 훑다 낯익은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AP그룹 딜 관련 내부 검토한 고성이 재단 투자 승인서 사본 연계. 박성재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결정이 누군가의 계획에 얹혀 있는 건 아닐까?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놀랄 만큼 차분했는데요. AP그룹 인수 전은 처음부터 조작의 냄새가 났어요. 내부 자료가 새나갔고 가격은 낮춰 읽혔고 이지혁 대표 주변에 투자 동선도 노출됐고요. 이지혁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 정보의 주인이라서요. 그 말이 단칼처럼 들어왔는데요. 이지혁은 그제야 핵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사업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관계의 싸움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재단 리모델링 총괄, 당신 회사가 맡아요. 금액은 적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트와 함께 따라붙을 자금도 준비돼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지혁은 조건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시죠. 고성이는 3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 나를 의심하지 말 것. 둘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 것. 셋째, 지은호와의 사적인 일은 접을 것. 이지혁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은호입니까? 고성이의 대답은 짧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이 지점이 이지혁에게 잔인했죠. 그는 몇 박자 늦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사람이죠. 거래 대상이 아니라요. 고성이는 한숨을 쉬듯 웃었습니다. 대표님, 세상은 의리로 굴러가지 않아요. 계약으로 굴러가죠. 사람의 마음도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사적으로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은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재단에서 선금 5억이 이지혁 회사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착수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세부 일정표가 촘촘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처 결제는 이유 없이 미뤄졌고 은행 약정은 보수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구가 아니라 고착이다. 이 돈은 다리에 놓인 족쇄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지혁 선배, 그 사람 도움받지 마세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람을 묶어둘 거예요. 이지혁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버텨볼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사랑이 계약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처럼 생겨났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박진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AP그룹 건에 어머니 이름이 비칩니다. 왜죠? 박진석은 피곤한 미소로 말을 아꼈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한 발 앞서 움직여. 우리가 움직였다고 생각할 때 이미 판을 깔아놓지. 박성재는 그 말이 참담했습니다. 그럼 지혁이는요? 제 친구잖아요. 박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업은 우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대신 우정이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지. 그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말은 의심이 되죠. 그리고 의심은 곧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빠르게 휘청입니다. 어느 날 오전 국세청 조사관이 이지혁 회사를 찾았는데요. 재단에서 들어온 자금 일부가 목적 외 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지혁은 차분히 서류를 냈습니다. 프로젝트 착수금이고 결제 내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관은 한 장을 집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차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회수권이 재단에 있고 담보는 회사 지분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인은 투자라 생각했고 계약 제목에도 착수금이라 적혀 있었는데 법적 성격은 차용이었던 거죠. 게다가 자금 출처 추적 라인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 파트너 기금 프로젝트 계좌 운영비 전환. 회계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프레임은 달랐습니다. 세탁이라는 단어는 의심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를 부수거든요. 이지혁은 곧장 고성희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고성희는 옷깃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무슨 약속, 대표님? 계약서에 다 있었습니다. 계약은 읽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꼼꼼한 사람 편입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를 묶을 생각이었습니까? 고성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을 묻고 싶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돌리지도 않아요. 전 다만 대표님이 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감정으로는 못 버텨요. 이 대목에서 지은호가 들이닥칩니다. 이사장님, 그만하세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네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그 방식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꺾는 법을.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피해자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고성희는 그 신호를 즐긴 듯 보였는데요. 그래, 날 닮아가 보자. 다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박성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지혁을 찾아갔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너를 망쳤어.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편에 설게. 박성재는 자신의 집안 질서와 새어머니 고성희의 권력을 거스르기로 했어요. 사랑도 우정도 지키고 싶다면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박성재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와중에 한 인물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한우진입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게 간 공여해주지 말아요. 엄마는 평평한 선에서 고르지 않아요. 엄마는 원하는 걸 위해 선을 기울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한 어머니의 집요함에 대한 고백이자 그 집요함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순간을 아는 아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항상 어렵죠. 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을 숨긴 채 말할 때는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AP그룹 건 오래된 업계 사람들끼리 알고 움직인 건가요? 이상철은 오래 침묵했는데요. 지혁아, 때로는 오래된 인연이 가장 무섭다. 이지혁은 바로 물었습니다. 2008년 사업방해 소송건 아십니까? 그때 이상철 이름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철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땐 그런 게 흔했어. 네가 아는 그 의미는 아니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은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깊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 밤 이지혁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은호의 엄마와 내 아버지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오래된 진실이 숨어 있나? 이 질문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고성희는 짧은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네, 준비됐죠? 예, 그건 보류하세요. 대신 차용증 원본은 내일 아침 언론으로 갑니다. 톤은 구제로요. 네, 누군가를 돕다가 오해받은 재단, 이게 포인트예요. 이 통화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프레임 선점.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느냐가 여론을 만든다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차용 프레임으로 이 지역을 찍어두고 자신은 선의의 오해를 받은 공익주체로 올라섭니다. 이건 악역의 잔인함이 아니라 악역의 유능함입니다. 유능한 악역은 이야기를 훨씬 재밌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 더. 그 건 말이야. 이상철 쪽은 아직 건드리지 말고. 그분은 다음 차례야. 다음 칼날이 누구를 향하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은호는 고성희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한우진 씨 간기증 문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빠져주세요. 제 선택과 책임은 제가 질게요. 고성희는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좋아. 근데 그 선택이 감정에서 나온 거면 난 막을 거야. 내 선택이 계산이라면 나는 도울게.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그럼 보시죠. 감정이 계산을 이기는지도. 이 장면은 선언입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는 인물로 변합니다. 고성희가 만든 판 위에서 고성희의 규칙을 꺾는 방식으로요. 에필로그. 사랑으로 버틴다는 말의 무게. 이지혁은 회사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오늘도 버텨야죠. 사랑으로. 그 말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란 말로 회계를 돌릴 수 없고 사랑이란 말로 계약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약하게 보는 가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가장 단단한 무기일 수 있는 그 가치를요.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계약서 뒷면을 보세요. 당신이 못 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우리는 다음 회의 문을 엽니다. 계약의 뒷면, 말의 뒤편, 관계의 반대편. 거기에 무엇이 적혔을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고성희는 오래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2008년 사업방해 사건 공동피고 이상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첫째 판은 끝. 다음은 아버지의 죗값. 과연 계약서 뒷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성희의 다음 칼날은 어디로 향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